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문페스토토 56회차 라리가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바르셀로나와 소시에다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순위가 변동이 될 수 있어서 이번 초안에서는 배제를 했고요.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소시에다드의 경기 역시 보고 나서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있는 라리가 간단 분석 및 그리고 맛보기 영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주중에 또 레알 경기도 있었는데 레알 경기는 어차피 주말에 회차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보진 않았었고요. 주중에 있는 네, 바르셀로나 경기 그리고 소시에다드 경기 참고해서 최종 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대 엘체의 경기고요. 아틀레티코는 레알에게 2대0 패배, 엘체는 그라나다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코스타 선수가 부상이고요. 4승 1패로 연승이 끊겼습니다. 8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홈에서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는 4승 1무로 4무 1패로 이제 연무가 끊겼지만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레알 홈에서 원래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팀이고 찬스들이 뭐 없진 않았어요. 분명히 있었지만 쿠르투아 선수를 넘지 못했었던 그런 아틀레티코였었습니다. 엘체는 공격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나 세트피스가 좋은 편인데 전방 선수진의 개인 능력들이 좋습니다. 뭐 보에 그리고 중원에서 마르코니 전방에 모렌테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선수들로 지금의 아틀레티코 분위기를 상대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까지 있었다면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었겠지만 챔피언스 리그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쉽게 생각을 했고요. 아틀레티코가 수비적으로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엘체가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가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무승부가 가장 많은 총 8경기를 무승부를 하면서 많은 무승부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비적으로 측면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팀이고 아틀레티코는 부상자들이 거의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바르셀로나는 레반테에게 1대0 승리, 발렌시아는 빌바오에게 2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주중에 소시에다드와의 경기가 있고요. 안수파티, 피케, 덴벨레 선수가 부상입니다. 발렌시아는 가야 선수, 가메이로 선수가 부상이고 1승 3무 1패로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경기 빌바오에게 밀리긴 했지만 역습 한 방을 보여주면서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면서 이제 선제골을 만들어냈었고요. 하지만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당했었던 모습 그리고 빌바오 상대로 측면에서 너무나도 많은 공간을 내줬다라는 점과 크로스의 수비에서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여서 이런 모습들은 바르셀로나가 주중 경기도 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가 승리하기에는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렌시아의 홈이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봤겠지만 원정에서의 발렌시아 임정과 바르셀로나가 레반테에게 한 골밖에 득점을 해내지 못했던 점은 아쉬웠지만 어찌됐든 승리를 가져온 모습 발렌시아가 원정에서의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의 빌바오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죠. 그런 팀들에게 좀 밀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저는 바르셀로나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중 경기가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발렌시아가 그래도 잘 버텨내고 빌바오전처럼 좀 역습으로 좀 나아간다면 바르셀로나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안은 일단은 바르셀로나의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레반테는 바르셀로나에게 1대0 패배, 소시에다드는 에이바르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레반테는 두쿠레, 캄파냐 선수가 부상이고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바르셀로나와 경기가 있고 오야르사발 선수가 부상입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캄파냐의 공백이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최근 5경기 전적을 넣지 않은 부분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포함을 하지 않았고요. 최종 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로치나도 지난 경기 결장을 했었던 레반테였었고요. 캄파냐가 없다 보니까 역습 때 스피드 자체는 남아 있지만 지공 상황, 특히나 뭐 볼을 돌리는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드리블을 해줄 캄파냐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이제 우측 풀백에 손이라는 선수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줘서 레반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공격 루트가 생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뭐 한 방을 보여줬지만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모습이었었고요. 소시에다드는 야누자이 선수가 결정했었고 오야르사발이 없다라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다비드 실바가 복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력 자체도 조금 좋진 않았지만 찬스들도 몇 번의 기회들이 있었는데 살려내지 못했던 소시에다드였습니다. 주중에 유로파를 병행하면서 생긴 체력적인 부담이 이번 주 주중에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까지 있어서 일정적으로 불리한 팀은 이제 소시에다드로 생각을 하고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소시에다드가 폭이 좀 좁아서 측면에 대한 공간이 여전히 좀 많지만 수비적인 모습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소시에다드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져 있는 팀이고 레반테는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다비드 실바가 있는 소시에다드라면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시에다드의 오랜만에 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재는 일단은 레반테의 단통 패만 바라보고 있고요. 소시에다드가 주중 경기에서 아마도 로테이션을 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전 선수들이 나온다면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일단은 이변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변으로 만약에 가져간다면 승과 무승부 중에서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고요. 이 경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레반테의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오사수나는 바이돌리드에게 3대2 패배, 비아레알은 베티스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오사수나는 아벨라 아드리안, 페레즈 선수가 부상이고요. 1무 4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비아레알은 모레노, 바카, 알카세로 선수가 부상이고 1승 3무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 10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오사수나는 세트피스에서 에르난데스 선수의 이제 제공권, 수비 센터백 선수의 제공권이 좋고요. 브라사나크나 부디미르, 로베르트 토레스 등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크로스가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점 차이가 뭐 하위권 강등권 팀들과 많이 나지는 않지만 현재 이제 꼴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승리는 3번으로 좀 많은 편이긴 한데 하위권 팀들에 비해서 근데 무승부가 좀 적고 패배가 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일단 지난 시즌의 비아레알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승부가 총 6개밖에 없었을 정도로 남자의 팀이었었는데 에메리 감독이 오고 나서부터는 무승부가 좀 많은 팀이 됐습니다. 13라운드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7번의 무승부를 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무승부가 많은 모습을 13경기 만에 보여주고 있고요. 8무를 하고 있는 우에스카의 이제 뒤를 이어서 좀 무자비 팀의 모습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패배가 좀 적어졌고요. 10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승부가 최근에 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진들의 부상 이탈로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가 제라르드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력적으로는 오사수나가 수비 상황에서 제공권이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과 뒷공간도 내주고요. 그리고 수비적인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공격적으로도 이제 오사수나가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의 모습을 봤을 때 비아레알이 공격 부상자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지금의 오사수나는 비아레알이 지금 4연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연무를 깨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의 비아레알은 경기력과 전적 자체가 좀 떨어지는 팀이고 오사수나가 좀 연패가 긴 타이밍 그리고 공격진의 부상자들이 있는 비아레알의 모습을 봤을 때 의외로 이 경기 좀 오사수나가 후배에서 좀 대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초안은 오사수나의 승패 투픽을 바라보고 있고요. 무승부가 아니라 이제 이변으로 승을 보고 있는 이유는 비아레알이 이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오사수나가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승패 방향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는 단통으로 비아레알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초안은 승패 쪽 방향으로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헤타페에게 1대0 승리, 바이돌리드는 오사수나에게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세비야는 나바스, 에스쿠데르 선수가 부상이고 4승 1패로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는 키코 선수가 부상이고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바이돌리드의 최근 전적이 순위에 비해서는 좀 좋은 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세비야 경기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수수의 한방도 보유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장점인 측면에서의 플레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바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나바스가 없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돌리드는 오랜만에 좀 승무패에 들어왔습니다. 위나르 선수가 이제 헤타페로 이적을 하면서 그런 공백이 생겼지만 대체자로 영입된 와이즈만 선수가 지난 경기에 2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가르디올라 선수는 결장을 했었고요. 오레아나 선수가 출전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능력 그리고 크로스 압박 등이 좋은 바이돌리드이고요. 최근에 바이돌리드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세비야가 나바스의 공백은 있지만 바이돌리드가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부터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제공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고 측면 공간을 노출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 공간을 내주는 이런 바이돌리드의 수비적인 모습은 반대편인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좋은 세비야 상대이기 때문에 저는 세비야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 전적은 일단 세비야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셀타비고는 카디스에게 4대0 승리, 알라베스는 우에스카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는 3승 1무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바타글리아 선수가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폰스 선수가 부상입니다.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정팀인 알라베스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셀타비고가 최근에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비적으로 공간과 이제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하는 부분,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알라베스가 지난 경기 1승도 없었던 우에스카 상대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었지만 원래의 정상적인 알라베스의 경기력이라면 공간이 있을 때 알라베스의 역습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셀타비고는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이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알라베스 사이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라베스 역시 좀 라인이 낮지 않기 때문에 수비적인 뒷공간을 좀 내주는 팀이고 수비적으로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과 우에스카 상대로 슈팅을 3개밖에 때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알라베스의 모습이라면 셀타비고가 최근에 흐름도 좋고 미나 선수의 이제 침투나 아스파스 선수의 존재, 놀리토 선수 등을 활용한 이런 역습과 세트피스 등이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셀타비고의 단통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그라나다는 엘체에게 1대0 승리, 베티스는 비아레알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라나다는 몬토로 비코 선수가 부상이고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카날레스 그리고 브라보 키퍼가 부상이고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두 팀의 이런 경기력을 봤을 때 두 팀 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 경기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일단 주중에 유로파가 없었던 그라나다지만 이번 시즌 유로파를 병행을 하면서 그런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라나다이고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 그라나다가 침투 선수를 놓치고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많기 때문에 베티스는 이런 공간을 노릴 수 있는 페키레를 비롯해서 이글레시아스, 테오, 호아킨 등 공격 진영에서의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측면에서의 공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시즌 유난히 좀 결정력이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라나다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베티스의 우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아킨의 기동력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가담이 좀 조금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담으로
좀 수비 가담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베티스가 연패를 끊었던 오사수나 경기부터 호아킨을 선발로 투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체로 투입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호아킨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교체로 나왔을 때 더 효율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에는 일단은 좀 이런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호아킨이 없는 부분이 더 플러스 요인이고, 그리고 후반전에 쪼커로 나왔을 때 호아킨은 그래도 아직은 호아킨이기 때문에 이 호아킨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오히려 교체로 나오는 지금의 베티스의 모습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기 역시 좀 호아킨이 교체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베티스의 이런 공격력 그리고 그라나다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라나다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배를 누가 받을지 일단 예측이 되지 않는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카디스는 셀타비고에게 4대0 패배, 헤타페는 세비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카디스는 페르난데스 선수가 부상이고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체마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요. 2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다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 시즌 초반에 비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내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카디스가 일단 수비적인 팀이라서 수비 숫자 자체는 많은데 의외로 좀 그리 단단한 수비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습이 전체적으로 준수하고 세트피스와 중거리 등이 좋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이번 시즌 득점과 수비 모두 좋지 않고 일단 쿠쿠레아 외에는 좀 기대가 많이 되진 않습니다. 제공권이나 크로스, 세트피스 등이 좋고 이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그래도 남아있는 모습이지만 결정력이 아쉽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라리가 경기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고요. 경기력적으로는 카디스가 또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헤타페의 이런 압박 그리고 카디스의 수비가 생각보다는 숫자는 많지만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그래도 헤타페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연패하는 과정에서 지난 경기도 이제 세비야에게 패배를 했었고, 지난 경기는 세비야는 근데 원래 하위권 팀들을 잘 잡는 팀이고, 그 지난 경기 레반테에게 3대0으로 대패를 하긴 했지만 퇴장자가 2명이나 있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땐 이 경기는 헤타페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의 무패 투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경기는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통으로 가져가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단통이면 무승부 쪽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이나 투표율까지 참고를 해서 반영을 최종 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아틀레티코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2번은 사우스햄튼의 무패, 3번은 바르셀로나의 승무, 4번은 에버튼의 승, 5번은 레반테의 단통패, 6번은 오사수나의 승패, 7번은 세비야의 단통승, 8번은 브라이튼의 무승부, 9번은 셀타비고의 단통 무승부, 10번은 토트넘의 단통승, 11번은 그라나다의 단통패, 12번은 맨유의 이제 승패, 13번은 카디스의 무패, 14번은 웨스트 브로미치의 단통패,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 최종 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